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와, 휴일 많은 5월입니다. 이런 휴일에 많은 친지분들과 여행 가고 싶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모델 오늘 만나봅니다. 바로 도요타 뉴 시에나입니다. 네, 뉴 시에나는 3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돌아온 도요타의 7인승 미니밴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만큼 전면부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 또 첨단 기능들이 더 추가됐습니다. ADAS가 기본 적용됐죠. 네, 뉴 시에나는 2륜구동, 4륜구동 트림으로 나뉘게 됩니다. 4륜구동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또 시에나의 자랑거리죠. 네, 오늘 만나볼 모델도 4륜구동 모델입니다. 시에나는 패밀리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긴 하지만 의전 차량으로도 인기가 많은 모델입니다. 네, 2열에 오토마 시트도 있고 또 공간 자체도 넓기도 하죠. 네, 프리미엄 미니밴으로서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패밀리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공간은 어떤지, 또 2열, 3열 승하차 시에 불편함은 없는지, 또 승차감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에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박규돈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군요. 네, 날씨가 더워요. 네, 날씨도 좋아지고 네. 또 녹음이 우거지기 시작하면서 카페도 점점 더 예뻐지고 있습니다. 약간 숲속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공간,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곳은 양평 유명산 초입에 있는 카페 펠리시아고요. 또 자동차 리스나 장기 할부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오토가이드. 네, 오토가이드 네.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5월에 정말 생각나기 네, 좋은, 맞아요. 가족들이랑 여행하고 그러면 사실 이런 차 하나 있으면 한 번씩 진짜 떠올리실 좋죠. 만한 정말 모델인 좋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시에나 같은 경우에는 수입 미니밴 중에서 네. 사실 지금 몇 개 없으니까 수입 미니밴 현재 많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 이게 3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잖아요. 네네. 근데 3세대가 국내 소개된 게 11년도에 소개가 됐는데 이게 올 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소개가 됐으니까 이제야 페이스리프트 된 거네요. 네, 거의 한 된 거네요. 6년이나 지나서 소개가 된 거거든요. 네네. 이게 그 도요타나 일본 차들은 이게 그 수명 체인지가 좀 대체로 빠른 편이에요. 한 2, 3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하고 심지어는 한 5, 6년 만에 네. 풀 체인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꽤 오래 이제서야 걸렸네요. 페이스리프트를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 있다. 잘 팔리고 있다는 뜻이죠. 네, 잘 팔리고 그동안 있다. 충분히 잘 팔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굳이 뭐 그렇게 우리가 페이스리프트를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현대 포터 같은 느낌인가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오디세이도 완전 풀 체인지 모델이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됐고, 특히나 국내에서는 사실 뭐 카니발이 워낙 튼튼한 그 아성을 쌓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은근히 또 카니발이랑도 조금은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차는 더 프리미엄한 그런 미니밴으로 당당한 자리를 잡고 있긴 가격도 하지만 훨씬 비싸고. 네, 카니발도 자꾸만 뭐 더 좋은 장치들이 많이 늘어나고 7인승 같은 경우는 이 오토만 시트가 처음 시에나가 국내 들어올 때만 해도 이 미니밴에 와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는 시트 이런 걸 장착을 하다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카니발도 7인승에는 그런 시트가 들어가니까 네네.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만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그 반자율 주행 기능 이런 네네. 부분들도 또 추가가 됐고, 자 어쨌거나 정말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프리미엄 미니밴 네. 시에나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신기했던 게 네. 의전 차량으로도 물론 뭐 카니발도 의전 차량으로 쓰긴 하지만 네. 의전 차량으로 쓰이는 그런 모델로도 유명했던 걸로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동안 네. 그 스타크래프트 밴이라고 연예인들이 타는 그렇죠. 그게 사실 네네. 너무나 유명했었는데 사실 막상 그 차를 타보면 승차감도 별로 안 좋다면서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운전하기도 좀 불편하고 연비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연예인 밴으로 좀 유명했었는데 네네. 요즘은 인기가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연예인들도 카니발들을 많이 타시는데 네네. 그래도 또 여유가 있는 그런 분들은 또 시에나나 오디세이 이런 차들을 많이 찾으시니까
프리미엄한 어떤 미니밴으로서 분명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진짜 오토만 시트 이렇게 쫙 펼치면 정말 편하거든요. 그 점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또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이 차는 디젤 모델이 없나요? 도요타라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도요타는 디젤을 거의 안 만드니까. 안 만들고 있죠. 솔직히 말하면 이 차는 미국 시장에 좀 더 적합한 모델이긴 해요. 네. 미국 시장이 워낙 이런 차들이 인기가 높으니까. 그래서 차들. 이 차도 당연히 미국 시장에 더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대배기량의 가솔린 엔진이 메인 트림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카니발도 그 3.3 가솔린이 국내에 있긴 하지만 네. 거의 대부분 이제 2.2 디젤을 많이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차의 존재감이 대배기량의 그 가솔린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와 또 아주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 그런 조용하겠네요, 부분들이 진짜. 사실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있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차는 7인승 모델인데 네네. 뭐 7인승, 9인승, 11인승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국내에서 이제 이런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네네. 11인승이어야만 승합으로 정식 등록이 돼서 11,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승합차는 세금이 엄청나게 싸죠. 그래서 승합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 대신 고속도로에 갔을 때 승합차들은 110km까지밖에 속도를 못 내게끔 장치가 딱 제한이 돼요? 제한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제약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 이제 11인승은 대체로 이제 업무 용도로 필요하신 분들만 11인승 구입을 많이 하게 되고, 네네. 대부분은 그냥 개인 자가용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9인승을 많이 구입하시죠. 네네. 9인승을 구입하시면 9인승 차량에 사람이 6명이 타면 그 고속도로에서 그 버스 전용 차로를 주행하실 수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있어서 네네. 대체로 9인승을 많이 구입을 하시고, 네네. 7인승 구입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그 리무진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만 네네. 7인승이 아무래도 가격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도가 있으신 분들만 7인승을 구입하시는데, 시에나는 아예 7인승만 이제 국내가 소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사이즈를 먼저 살펴보면, 예전에는 크라이슬러에서 이제 뭐 캐러밴 같은 뭐 그런 차들이 또 나름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다 보니까 거의 두 이제 모델이. 오디세이하고 시에나가 경쟁을 하고 네네. 있는데, 오디세이하고 시에나는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휠베이스는 시에나가 조금 더 길고, 길이는 오디세이가 조금 더 길고, 카니발이랑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카니발이 한 휠베이스도 조금 더 길고 길이도 조금 더 길고, 그래도 한 2, 3cm 차이로.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카니발이 제일 크고, 네. 그다음에 휠베이스는 시에나가 더 길고, 길이는 오디세이가 더 길고, 전체적인 사이즈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카니발보다 그래도 한 1,000만 원 이상 비싼데. 네. 일단 비싸잖아. 네? 비싼 차잖아. 아, 비싼 차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이건 실화인데요. 네.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카니발을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좀 더 고급차를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그리고 아무래도 그 6기통 3.5의 그 넉넉한 파워, 가솔린, 사실 가솔린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주는, 나는 가솔린 차를 탄다라는 어떤 그 여유와 고급스러운 뭐 감각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구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경제적인 부분을 더 많이 따지시면 거의 대부분 다 카니발로 가시는 거고, 그렇죠. 네. 또 고급스러운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시에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약간 같습니다. 프리미엄 미니밴.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자인이 이번에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네. 디자인이 좀 바뀌었죠. 일단 전면부 디자인이 주로 네. 바뀌었죠. 엄청 과격해졌어. 네, 지난번 시에나는 뭔가 굉장히 착해 보였는데 네. 이번에는 확실히 그 캠리 그 패밀리 룩이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좀 바뀌긴 했는데 좀 비슷해요. 거의 뭐 지난 지난 세대랑요? 분이랑 많이 비슷한데, 앞부분이 워낙 과격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네, 캠리랑 거의 똑같아졌다고 맞아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페이스리프트 사진이 이제 먼저 공개가 됐을 때 네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요? 너무 이렇게 과격한 느낌이어가지고 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막상 보니까 네. 그렇게 과하지 않은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계속 이제 도요타를 많이 봐왔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거부감도 좀 덜한 느낌이고, 오히려 더 좀 시원시원하고 좀 정확해지는 느낌이에요. 과감한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은 이전 모델 보면 왜 이렇게 좀 답답했을까? 라는 느낌이 그쵸. 들 정도로 그래서 이미 시원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난 모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 어딘가 모르게 답답한 느낌. 아. 어딘가 모르게 좀 더 네. 뚫어놓고 싶은 느낌.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그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외에 뭐 디자인적으로는 크게 바뀐 부분은 별로 없고. 네, 없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사실은 네. 지난번에 2017년형이 들어오면서 그때 지금 현재 출력이 높아진 파워트레인과 8단 변속기 그때 이미 적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디자인이랑 또 반자율 주행 기능 네. 그리고 인테리어가 사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인테리어 바뀐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요 안쪽에 지금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륜구동이랑 네. 또 전륜구동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타는 것은 사륜구동이다.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자, 그러면 뒷모습도 한번 잠깐 살펴보면 뒷모습은 그냥 뭐 시원하네요. 네, 똑같습니다. 네. 시원하다. 아이고. 이 리어 램프의 폭이랑 넓이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뒷모습은 뭐 계속 봐오던 모습에서 네. 좀 사실 미국에 있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디자인에서부터가 딱 큼지막큼지막한데요. 딱 미국 차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네. 자, 먼저 엔진부터 한번 살펴보고 실내를 살펴보시죠. 사실 이 엔진은 사실 할 얘기가 사실 좀 많은 엔진인데 그래요? 네. 어. 뭐 이번에 바뀐 건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네네. 2017년 바뀌었을 때 사실 따로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자, 일단 여기는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네, 이 차에는 V6 3.5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네. 최고 출력은 301마력, 최대 토크는 36.4kgm를 발휘합니다. 네, 지금 이제 2급에서 네. 300마력이 넘어가는 차는 이제 얘가 유일하죠. 오디세이나 카니발도 280마력대인데 네. 얘가 이 엔진으로 바뀌면서 300마력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D4S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이게 저게 뭔가요? 이제 뭐냐면 바스. 자, 이게 뭐냐면 네네. 그 직분사하고 간접분사가 같이 있는 아.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네네. 직분사를 쓰기도 하고 오. 간접분사를 쓰기도 하고 네네. 그것들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연비 효율성도 높인다. 연비 효율도 좋으면서 출력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히 좀 선진화된 엔진이다. 이게 지난번에 2017년형으로 바뀌면서 이 듀얼 포트 분사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출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8단 변속기도 이때 적용이 됐던 그런 엔진인 거죠. 사륜구동 방식은 네네. 그 액티브 토크 컨트롤이라고 해서 전자식으로 필요할 때 이제 앞뒤 바퀴로 구동력을 자유롭게 분배해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겠죠. 네. 실내 공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슬라이딩, 전동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7인승이다 보니까 네. 이게 분리된 시트가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짠. 이렇게 돼 있으면 굳이 3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트를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운데 아예 의자가 넓으니까요, 없으니까 공간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3열에 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차의 메인은 이제 2열 시트라고 네. 봐야 되겠죠. 한번 올라와 보시죠. 자, 그러면 짠. 안쪽에서도 버튼으로 문을 열 수 있군요. 네. 오. 자, 일단 시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제일 편한 자세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걸로 일단 앞뒤 슬라이드가 조절이 되고, 우와, 엄청 멀리까지 밀어지는구만. 이렇게 하면 진짜 여유가 있네, 앞에. 그리고 앞에 이게 레버를 이게 근데 이렇게 바로 올라오시네요? 네, 딱 올라와요. 전안 올라오는데. 완전히. 이게 수동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상태에서 내려가 버리면 밑에 닿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걸려서 잘 안 올라오는 거고 당기면 그냥 바로 쫙 올라오죠. 그리고 펼치면 이걸 눕히면 짠 이렇게 눕히면 이거 앞에 일렬을 어떻게 저거 이게 완전히 다 밀은 상태네요. 이렇게 하면 진짜 다리를 다 뻗어도 된다. 와. 야, 이거 완전히 진짜 거의 발끝이 안 닿을 정도로. 야, 이거 뭐 완전히 다리가 안 닿을 정도로. 와, 이것도 꽤 기네요. 맞아요, 꽤 길어요. 이 정도면 저 끝까지 안 이어도 네. 제대로 누울 수 있는데 이게
왠지 이게 전동으로 쫙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긴 그렇죠. 한데. 생긴 건 그렇게 생겼는데. 네, 그렇긴 한데 뭐 이게 완전히 들 올리지 않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네. 이 정도가 사실 딱 편하고 좋긴 하거든요. 좋다. 이렇게 안쪽으로 더 깊이 해서 음. 그냥 걸쳐만 놓고 있어도 되게 편하네요. 맞아요, 편해요. 네. 이게 허벅지 밑에 받침만 해줘도 허벅지 아니라 종아리, 또 저같이 종아리 다리 긴 받침. 사람들은 네, 종아리만 받쳐줘도. 짠. 그다음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3열에는 거의 못 앉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3열에 앉으려면 이걸 아, 되게 재밌어 보이시는데요?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왜 이렇게 재밌지? 아니, 이게 너무 재밌어. 오, 이거 재밌네요. 아니 이게 이게 매끄럽게. 지금 움직여가지고. 차는 차 바닥은 앞으로 많이 기울어진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놓으면 땅은 네. 많이 기울어진 게 아닌데 시트가 뒤가 살짝 더 높네요. 앞쪽으로 살짝 경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쫙 당기면 저절로 내려가.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거. 와. 야. 어쨌거나 그래서 그 좀 3열 만약에 3열에도 타신다 그러면 이렇게 간격을 조금만 조절해 줘도 제가 3열에 한번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3열에 들어오면 3열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3열은 이걸로 리클라이닝 되네요. 3열로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어이 와 이만큼 많이 오. 이렇게 많이 내려. 3열도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도 있고 이쪽에는 창문이 선바이저도 있고 진짜 넓네요. 이것도 열려요. 아, 이것도 여기서 아니고 운전석에서 버튼 누르면 이것도 조금 옆으로 살짝 이렇게 틸팅이 됩니다. 자, 근데 확실히 이 차는 네. 그냥 딱 4인승 리무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열 시트에 VIP를 모시는 그런 시트라고 그런 용도로 쓰면 딱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7명이 타기에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도 3열에도 아이소픽스가 있네요. 그럼요. 네. 오, 자,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수납 공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재밌게 많이 와우. 되어 있죠. 사실 이게 멀리 가 있으면 컵홀더가 멀잖아. 이 컵홀더도 당기면서 네. 이 속의 공간도 쓸 좀 수 활용할 있고. 수도 있고 이 속에 안에 그 콘솔 박스도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은데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이건 참 재밌는 구조예요. 근데 이 속에 뭐 넣어놓으면 닫을 수가 없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만 하고 평상시에 그냥 다양하게 뭘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2열 에어컨 조절하는 기능이 달려 있고요. 이쪽에 뭔가 고리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도어는 이쪽에 이제 버튼만 누르면 이게 닫히는데 좀 불편한 거는 뭐냐면 이게 완전히 뒤로 밀려 있을 경우에 그죠? 이러면 좀 너무 멀어. 특히나 이렇게 누워 있다가 문을 열려고 그러면 결국은 일어나야만 쓸 수 있다. 이거 그냥 레버를 한번 당겨도 열리고 네네. 버튼을 눌러도 열리고. 재밌게 앞쪽으로 나오시면 되죠. 문 열릴 때쯤. 이렇게 그게 해서 있잖아요. 네. 짠. 네, 그렇게 재밌게 내려와서 문 그렇구나. 열시면 되죠. 오. 그렇군요. 네. 야, 이거 새로운 기능을 발견했다 이거. 애들 엄청 재밌게 탈 것 같은데. 아이들 알려드리면 안 되겠는데요? 애들 울고 그러면 한 번씩 태워주고. 자, 트렁크도 한번 볼까요? 네. 자, 짠. 우와. 이게 네. 시트를 이 속에 접어 넣을 수 있게끔 해놓다 보니까 네. 이 공간이 완전 뻥 굉장히 뚫려 있네요. 넓네요. 네, 이런 식으로 쓸 때는 짐을 진짜 네. 굉장히 깊이까지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군요. 이게 3열 폴딩이 음. 이 사륜구동의 경우 버튼이 없어요. 아, 이륜에만 버튼으로 이렇게 한 이륜은 방에 이륜은 쫙 내릴 수 있고. 전동 폴딩이 되고. 네네. 그렇군요. 또 이거는 이제 손으로 해야 되는 거죠? 쭉 당겨 보세요. 이걸 당기는 게 더 편해. 힘껏. 샤.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놓으면 오케이, 눌러버리면 오케이. 바로. 오케이. 굉장히 사실 거의 원터치에 가깝게 네네. 편하게 꽤 잘 되네요. 접히고 이것도 이렇게 펼쳐 놓으면 와, 그러면 감쪽 같군요. 중간에 저것도 없고. 네.
7인승이라 7인승 미니밴의 화물 공간. 사실 4인승으로만 쓴다고 그러면 네. 이렇게 쓰면 진짜 완전 4인 가족이 그냥 넓게. 아예 이 차를 쓰겠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편하게 쓰면 되는군요. 그쵸. 잠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끝까지 접으면. 최대한 밀면 이 정도 공간이 그래도 엄청 넓어요. 그렇죠. 그래도 이 정도의 여유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세워볼까? 오, 되게 쉽게 된다. 아닌가? 야, 에? 야. 잠깐만. 이걸 들 올리면서 세워야 돼서 좀 쉽지 않다 이게. 아이고. 힘을 주기가 쉽지가 않죠. 이렇게 밀어 넣어야 되는데. 아예 위에를 이렇게 같이 들면서 밀면서 이게 마음처럼 안 되네. 이렇게 들어서 아예 한 다음에 저 내팽개치시면 됩니다. 좀 쉽진 않아. 이걸 아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들어 올리면 그래야겠다. 그게 낫네요. 일단 펼치지 말고 앞쪽으로 보내고 들어 올리고 그다음에 네. 이걸 당긴다. 그렇죠. 그게 낫네요. 그게 그렇구나. 맞네요. 네. 그렇군요.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접어놓고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당긴다. 이건 지금 앞에 시트가 앞에 보내고 아이고 망가지겠다. 아이고. 이렇게 됐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되게 요령만 있으면 좀 쉽게 할 수 굉장히 있어요.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네. 보면 깔끔하게. 자, 그렇습니다. 시에나의 2열과 3열 시트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다. 역시 사실, 공간 넓다. 네, 근데 사실 공간 활용성보다는 네. 시에나의 제일 큰 매력은 2열에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저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앞뒤 공간을 잘 활용하면 네네. 2열을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다는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만 달려야 할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은 지금 미니밴을 처음 운전하는 송원 기자가 산길을 달리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천천히 가죠. 이렇게. 그냥. 근데 이제 미니밴을 가지고 뭐 또 산길이냐, 네네. 그죠? 스포츠카도 아니고. 그리고 미니밴도 이런 산길 안 만나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행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랑 여행을 그럼요. 할 때도 산길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느낌으로 이 차가 주행하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네. 송원 기자도 운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또 자, 사륜구동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힘도 되게 좋아요. 그래요? 조금 더 빨리 달리셔도 돼요. 네. 이게 지금 300마력인데 301마력인데. 하긴. 네. 그리고 사실 시내에서 타기에 굉장히 편하거든요. 네네. 정말 편한데 산길에서 조금 빨리 달려도 되나? 이제 사실 우리의 관심은 산길에서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느냐니까 늘. 이 차도 또 사륜구동이라는 것도 나름 큰 의미가 있을 만큼 산길에서 잘 달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와, 일단 시야가 진짜 넓어요. 높네요, 높아. 네. 그리고 보통 SUV랑 또 좀 다른 게 사실 우리가 SUV 가지고 산길을 좀 타봤잖아요. 네네. 근데 SUV랑 좀 다른 게 SUV는 앞쪽이 좀 더 길어요, 이 차보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운전석의 위치가 미니밴은 좀 더 앞쪽으로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은 굉장히 바짝 주행을 해도 되고 뒤를 좀 여유있게 주행을 하는 게 네. 그게 조금 아, 팁이라면 오케이. 팁이라 할 수가 있죠. 근데 알겠습니다. 이런 팁을 산길에서 가르쳐주니까 지금 진짜 꼬랑지가 길다는 생각으로 계속 운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돌 때도 앞으로 좀 더 가서 돌고 네, 네. 그런 느낌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힘이 여유가 있어서 차선 이탈 방지가 돼 있기 때문에 차선을 계속 밟을 때마다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속도 올라가니까 이제 약간 차가 좀 기우뚱하는 네. 느낌이 조금 나죠. 아무래도 이 차는 워낙 부드럽게 세팅이 돼 있어서 네. 산길 타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모델이긴 하지만 그리고 괜히 다인승 차를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괜히 무책임감 같은 게 느껴져요. 괜히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뒤에 학생들 태우고 네, 있을 것 같던 자꾸 그런 상상이 되네요. 근데 확실히 이거 스티어링 휠은 좀 유격이 꽤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여유가 있죠. 네네. 운전차를 스포티하게 타려면
아무래도 좀 직결감이 높은 게 좋은데 네. 좀 여유있게 타기에는 좀 유격이 있는 게 확실히 더 좋으니까 그건 차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늘도 조금 잠깐 보게 되고 옆에 나무도 좀 보게 되고 그런 감각인 것 같아요. 네. 꽤 조용한데요, 실내가? 엄청 조용하죠. 네네. 다 잠들게 해버릴 것 같은. 그래도 세게 달려가야 되나? 조금 더 달려보세요 한번. 힘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죠? 배전수가 올라가면서 사운드도 막 살아나네. 네.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뭔가 가속감도 그렇고. 적턴도 저요? 그때 혹시 불편한 거 있어요? 아직은 일단 차가 길어서 뭔가 회전을 할 때도 괜히 꼬랑지를 계속 더 신경 쓰게 되고 아직 그 익숙함은 좀 덜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타보면 그거는 좀 익숙해질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계속 그걸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긴 차체. 나 지금 긴 차 타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760이나 네. 아니면 우리 뭐 그쵸. 파나메라나 S63이나 네. 그거보다 키가 좀 높을 뿐이지 네. 사이즈가 그거보다 그쵸, 더 네. 크진 않아요. 네. 괜히 심리적으로 네. 괜한 좀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타고 싶다. 근데 사실 외관 디자인도 네. 다른 그러니까 뭐 카니발이랑 오디세이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뭐랄까 유려한 느낌? 그러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 네. 터프한 느낌이 아니고? 이거요? 네. 네. 이렇게 뭐 전체적인 그러니까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은 그렇긴 한데 네. 전체적인 실루엣은 아. 약간 돌고래 네. 같은 느낌? 어. 그래서 좀 부드럽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이미지 자체가. 그렇구나. 근데 이 주행 감각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앞서도 말했듯이 이 차는 다분히 좀 미국을 생각하고 세팅이 된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 성격에 맞춰서 차를 이해하고 네. 또 받아들이면 그쵸.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굉장히 여유롭고 네. 뭔가 부드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차를 산길에 끌고 온 것 자체가 지금 네. 시승에서는 사실 맞지 않는 설정이긴 한데 좀 근데 너무 우리-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여유롭게 그- 그냥 여기 이런데. 네. 근데 여기가 우리 자. 나와바리인데다가 뭐 네. 기본 코스니까 우리는 네, 그냥 당연하죠. 기본 코스니까 네. 당연히 그냥 타보는 거고 그리고 진짜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네. 가끔 이런 산길들 정말 만나게 되는데 그럼요. 그때 뭐 힘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롤이 너무 심하다든가 아니면 뭐 핸들 도는데 갈 길을 잘 못 찾는다든가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아니 아무도 뭐라고 안 하셨는데 왜? 아니 뭐라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고 아 그래요? 아니 시인해 가지고 무슨 산길을 아, 타냐고 그렇죠. 그렇게 네.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산길 하면 과격하게 와인딩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러실 수 있는데 좀 여유로운 와인딩을 생각하시면 시야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약간 단단한 것도 그래도 네. 좀 살아 있어요. 되게 안정감도 있어서 네. 또 그렇게 막 멀미날 정도의 그런 부드러움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료철도 꽤 한번 걸러서 들어오네요. 네. 기본적으로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자 이제 산길을 시에나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마력의 힘이 좋긴 좋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반 노멀 오토모드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산길 좀 힘있게 달리려면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가 변속기가 스포츠 모드가 되는데 네. 그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는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동 모드를 써보면 그러면 이제 3단 2단까지 내려요. 오호. 생각보다 롤이 없는데? 뭐 이렇지? 너무 세게 안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렇게 달리는데도 롤이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 네. 그죠? 뭐 이래? 뭐 이래 이거? 야, 에이? 뭐 롤이 별로 없는데 왜 진짜? 그러죠? 야, 사륜구동에서 그런가?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와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의외네. 올.
뭐 이런 게 다 있지? 아니, 이런 게 나타난다니까. 이거 우리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완전 편견을 깨버리네요. 네, 그러니까 또 한번 산길도 한번 달려줘야 맞아요. 되는 거죠. 일단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이니까 막 그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나 막 힘들어하는 버거워하는 그런 느낌 별로 없이 굉장히 여유 있게 힘을 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코너링까지 이렇게 이 큰 차가 안정적으로 돌아버리니까 야, 참 할 말이 없어지네. 뭐 이런 차가 다 있지. 지금 하체도 지금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바운싱 할 때 출렁하는 이런 느낌 있잖아, 그죠? 근데도 있다고요? 이게 약간 출렁하는 느낌 있잖아. 바운싱 할 때 보면 부드럽게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방금은 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저 아저씨들처럼 지금 무릎 닦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의외로 정말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롤을 상당히 잘 억제하고 있고, 특히나 승차감이 정말 좋은 걸 감안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지금 안정감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되게 여유로워가지고 네. 롤에도 여유를 너그러울까봐 걱정했는데 휘청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재밌네요. 야, 이러면 이 차 가지고 장거리를 좀 빠르게 여행하는 그런 느낌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크게 드는 부담스러워하지 거죠.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속으로 갈 때 스티어링 휠은 너무 가볍다고 느끼지는 않으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속도 감응력이긴 할 텐데, 이 차 설정 자체가 아주 다이나믹하게 주행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설정이기 때문에 스티어링 휠까지 아주 무거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도 따로 스포츠 모드 이런 거 없으니까 스티어링 쪽에서는 그냥 속도에 따라서 조금 더 무거워지긴 하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겠죠. 있죠.